저는 김정은으로부터 3번 표창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성공한 사람이었죠.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정무참사였던 한 남자가 목숨을 걸고 밝히는 북한 외교의 민낯. 그가 CIA와 국정원에 넘긴 17년간의 기밀 정보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평양에 남은 72살 어머니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그가 지키려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2023년 11월 쿠바 아바나. 저는 박진혁 42살 북한 대사관 정무참사였습니다. 김정은 표창을 3번이나 받은 사람이었죠. 2019년 베네수엘라 공작, 2021년 쿠바 군사협력, 2022년 중남미 좌파 연대 평양은 저를 남미통이라 불렀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수석 졸업, 스페인어, 영어, 러시아어 능통, 외무성 핵심 인재. 북한에서 저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도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내, 22살 아들, 18살 딸, 고위 간부나 외교관만 누리는 특권이었죠. 쿠바 생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침엔 대사관 출근, 저녁엔 가족과 식사, 주말이면 아바나 해변 산책. 평양보다 자유로웠습니다. 물론 대사관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감시했습니다. 그게 북한 외교관의 숙명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만족했습니다. 능력 있으면 인정받는다. 조국을 위해 일하면 조국이 나를 지켜준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2023년 11월 12일까지는요. 그날 평양 외무성에서 극비 전문이 날아왔습니다. 암호화된 문서를 해독하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과 쿠바 수교 협상 진행 중. 대사관 인원 50% 감축 예정. 혈맹국 쿠바가 우리를 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축 1순위는 가족 동반 외교관, 바로 저였습니다. 17년 외교관 생활. 김정은 표창 3회.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쿠바 사람들이 거리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나?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국과 쿠바 수교? 6.25 때부터 우리와 함께했던 쿠바가 대한민국과 손잡는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문장이었습니다. 대사관 인원 50% 감축. 가족 동반 외교관 우선 철수. 17년입니다. 17년을 외무성에서 일했습니다. 평양 외국어대학이 아닌 김일성 종합대학 수석으로 들어가 스페인어와 영어, 러시아어를 마스터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쿠바에서, 중남미 전역에서 북한의 이익을 위해 뛰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표창 3회. 동무는 당의 귀중한 인재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가족 동반 외교관이라는 이유로 1순위 감축 대상 평양으로 소환되면 좋게 봐줘야 지방 배치, 나쁘면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사관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대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동무들, 조국이 어려운 시기다. 한국 괴뢰들이 쿠바를 매수했다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빈말이었습니다. 대사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도 자기 자리가 위태롭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동료 참사관을 만났습니다. 박동무 들었나? 우리 둘 다 1순위래. 평양 가면 끝이야. 자네도 알잖아. 해외 근무 실패로 낙인 찍히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까지는 아니더라도 탄광이나 농장으로 추방될 겁니다. 가족 전체가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얼굴이 왜 그래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버려졌다고. 밤 11시 아내와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대사관 기밀 문서함을 뒤졌습니다. 평양과 주고받은 암호 전문들. 거기 써 있었습니다. 쿠바 정부, 북한 외교관 추방 압력. 한국 측 요구사항. 쿠바가 우리를 몰아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지원을 받는 대가로 혈맹국이라던, 쿠바 사회주의 형제라던, 쿠바 결국 돈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북한에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아무리 충성해도 결국 버려진다는 것을. 창밖으로 아바나 거리가 보였습니다. 쿠바 사람들이 음악에 맞춰 춤추고 있었습니다. 같은 사회주의인데 왜 그들은 웃고 우리는 떨어야 합니까? 그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도망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도망이 아니라 탈출.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총살감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평양에 남은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올해 72 아버지는 10년 전 돌아가셨죠. 만약 제가 탈북하면 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쿠바 외무성 관계자와 미팅이 있었습니다. 카를로스라는 이름의 쿠바 외교관 50대 중반, 스페인어로 농담을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박 참사관, 커피 한 잔 어때요? 우리 쿠바 커피는 세계 최고죠. 거리 카페에 앉았습니다. 쿠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웃고 떠들고 노래하고 카를로스가 말했습니다. 요즘 정부가 또 뭘 잘못해서 말이죠?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요. 하하 정부를 비판하는 말을 공개적으로 합니다. 농담처럼 북한이었다면 즉시 보위부행입니다. 참사관님 나라는 어때요? 평양은 살기 좋습니까? 좋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카를로스가 웃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왜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계시죠?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아바나 거리를 걸었습니다. 골목길 모퉁이 작은 식당이 있었습니다. 쿠바 가정식을 파는 곳이었죠. 들어갔습니다. 한 가족이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이들이 깔깔 웃으며 떠들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카스트로 얘기했어. 뭐래? 카스트로가 미국이랑 싸웠대. 근데 너무 오래 집권했대.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그래, 선생님 말이 맞아. 카스트로 할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너무 오래 있었지. 정부 지도자를 비판합니다. 식당에서. 가족끼리 공개적으로 북한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같은 사회주의입니다. 쿠바도 북한도 둘 다 미국의 제재를 받습니다. 둘 다 가난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달랐습니다. 쿠바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굶어 죽습니다. 쿠바에는 인터넷이 있었습니다. 느리지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외국 뉴스를 봤습니다. 북한은 라디오 주파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TV 채널은 하나, 인터넷은 당 간부만. 쿠바 사람들은 거리에서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춤췄습니다. 밤새도록. 북한은 10시면 통금 거리에 사람 없음. 감시초소만. 왜? 같은 사회주의인데 왜 이렇게 다릅니까? 숙소로 돌아오는 길, 한 쿠바 청년이 기타를 치고 있었습니다. 헤이 어미고, 어디서 왔어요? 그는 북한을 농담거리로 삼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조국을 모욕당한 기분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전 세계가 북한을 그렇게 본다는 것을. 미친 독재자와 굶주린 인민의 나라. 저는 그 체제를 위해 17년을 일했습니다. 숙소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42세 남자, 북한 외교관. 김정은 표창 3회. 나는 누구인가?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체제를 위해 살 수 없다고. 2023년 11월 10일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할 얘기가 있어. 아내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평양에서 소환 명령이 올 거야. 늦어도 다음 달쯤. 알고 있었어요. 당신 얼굴만 봐도 알아요. 17년 부부인데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평양 가면 끝이야. 좋게 봐줘야 지방 배치, 나쁘면 숙청. 우리 아이들은요? 같이 끌려가겠지. 탄광이나 농장. 나 한 가지 생각이 있어. 여기서 나가는 거야. 한국. 아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미친 게 아니야.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평양에 당신 어머니 계세요. 내 부모님도, 형제들도. 알아? 우리가 도망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법입니다.
탈북자 가족은 3대가 처벌받습니다. 제 어머니, 아내의 부모님, 형제들 모두 정치범 수용 소행입니다. 하지만 여보, 우리가 평양 가면 어차피 다 끝이야. 차라리 뭐예요? 우리만 살자고요?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얘기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가 숙청당할 것인가? 아니면 탈출해 가족을 희생시킬 것인가? 다음 날 아들과 딸을 불렀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평양 돌아가는 거예요? 아직 모르겠다.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저 평양 안 가고 싶어요. 왜? 거긴 무서워요. 할머니 보고 싶긴 한데 거긴 너무 무서워요. 18살 딸이 조국을 무섭다고 표현합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11월 13일, 저는 대사관 보안이 약한 시간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CCTV 위치, 경비원 교대 시간, 뒷문 잠금 장치, 외교관 17년 보안 시스템은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서방 정보기관 접촉, 쿠바에는 미국 CIA, 한국 국정원, 요원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외교관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죠. 문제는 어떻게 접촉하느냐? 11월 14일 오후 쿠바 외무성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각국 외교관들이 모이는 자리였죠. 화장실에 갔습니다.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데 옆에 서양인 남자가 왔습니다. 영어로 말했습니다. 나이스 웨더 터데이. 평범한 인사하지만 저는 알아챘습니다. 그의 손목에 찬 시계. 미국 해군 특수부대용 작게 속삭였습니다. I need help. 남자가 잠깐 저를 쳐다봤습니다. 룸 237 호텔 네이셔널. 터나이트 11pm.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밤 11시. 호텔 나시오날 237호 노크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미국인이었습니다. 아마 CIA.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북한 대사관 정무참사. 우리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정보 제공, 북한 외교 암호, 공작원 명단, 쿠바 내 북한 활동, 17년 외교관 경력의 모든 것을 넘기라는 얘기였습니다. 좋습니다. 가족은? 아내, 아들, 딸 셋입니다. 48시간 안에 준비하세요. 11월 15일 밤 자정, 대사관 뒷문, 악수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배신자가 되기로 한 겁니다. 2023년 11월 15일, D-Day.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폭우였습니다. 대사관 출근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박 참사관, 오늘 얼굴이 안 좋은데? 어젯밤에 술을 좀 마셔서요. 웃으며 넘겼습니다. 오후 3시, 대사에게 불려갔습니다. 박동무, 평양에서 연락 왔네. 다음 주 화요일 귀국 준비하게. 예, 17년 수고했네. 평양 가서도 잘하겠지? 거짓말이었습니다. 대사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죠. 충성 다합니다. 마지막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녁 6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이에요? 밤 11시 50분 뒷문, 짐은요? 가방 하나만, 그리고 여권, 돈, 최소한의 옷. 아내가 딸을 껴안았습니다. 할머니께는 뭐라고 얘기할 거야? 아들이 물었습니다. 우리 다시는 평양 못 가는 거죠? 그래, 할머니 못 보는 거죠? 그래. 그리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오라요. 우리 살아야죠. 밤 10시, 비가 더 세게 쏟아졌습니다. 천둥이 쳤습니다. 신이 우리를 돕는 건가? 10시 30분, 대사관 경비 교대. 시간 30분간 공백이 생깁니다. 10시 45분, 현관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CCTV 4대의 위치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각지대로 이동, 11시 정각, 대사관 1층. 로비 당직 경비원 한 명이 졸고 있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계단 대신 비상구 쪽으로. 11시 15분 뒷문 앞. 자물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정무참사니까 손이 떨렸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열렸습니다. 11시 40분.
뒷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폭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번개가 쳤습니다. 지금이야. 4명이 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뒷골목 쓰레기통 사이로 고양이 한 마리가 놀라 달아났습니다. 11시 55분 골목 끝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Get in now. 뛰어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대사관에서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운전사가 엑셀을 밟았습니다. 뒤에서 또 다른 차가 쫓아왔습니다. 북한 보위부 차량. 막아야 해. 아바나 거리를 질주했습니다. 빗길에 차가 미끄러졌습니다. 뒤에서 총성. 탕. 차 뒷유리가 깨졌습니다. 엎드려. 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내가 딸을 감쌌습니다. 총성이 계속 울렸습니다. 탕. 운전사가 급커브를 돌았습니다. 좁은 골목으로 뒤따르던 차가 미끄러지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예스. 10분 더 달렸습니다. 낡은 창고 앞 여기야. 내려. 창고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일단은 불이 켜졌습니다. 미국인 2명, 한국인으로 보이는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한국인이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박진혁 참사관님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입니다. 그 순간 저는 무릎이 풀렸습니다. 17년 외교관, 김정은 표창 3회. 그 모든 게 끝났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정원 요원이 말했습니다. 아직 안전하지 않습니다. 북한 보위부가 쿠바 전역에 수배령을 내렸어요. 쿠바 정부는 일단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48시간 안에 쿠바를 벗어나야 합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요? 멕시코 경유, 미국, 대한민국. 11월 16일 새벽 3시. 우리는 낡은 트럭에 숨어 아바나를 빠져나갔습니다. 바나나 상자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검문소가 나타났습니다. 데이탄트. 트럭이 멈췄습니다. 쿠바 경찰이 짐칸을 확인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경찰이 바나나 상자를 두드렸습니다. 바로 제 머리 위였습니다. 오케이, 패스. 지나갔습니다. 트럭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새벽 6시, 외딴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하루 숨어 있어야 합니다. 아빠, 우리 잡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 국정원 요원이 북한 대사관에서 쿠바 정부에 공식 항의했습니다. 외교관 납치라고? 당신이 한국 정보기관에 납치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말도 안 돼. 쿠바 정부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시간이 없어요. 오후 4시, 긴급 출발, 작은 어선을 타고 쿠바를 빠져나갔습니다. 밤바다 파도가 거셌습니다. 아내가 토했습니다. 딸이 울었습니다. 아들은 침묵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평양에 계신 어머니, 이제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셨을 겁니다. 72 노인이 저 때문에 눈물이 났습니다. 11월 17일 멕시코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비행기 타고 미국 갑니다. 여권은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짜 여권이었습니다. 이름도 국적도 다른 박진혁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김철수라는 한국인 사업가였습니다. 멕시코시티 공항 검색대를 통과할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입국 심사관이 여권을 봤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통과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멕시코가 멀어졌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끝난 건가요? 아직 아니야. 미국 거쳐서 한국 가야 해. 11월 18일 로스앤젤레스 도착. 한국 영사관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진혁 참사관님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인천행 비행기 타십니다. 거의 다 왔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한국은 어때요? 모르겠다. 아빠도 처음이야. 무섭지 않아요? 무서운 하지만 쿠바보다는 안 무서울 거야. 딸이 웃었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11월 19일 인천행 K22편.
탑승 비행기가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14시간 동안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정말 끝난 건가? 한국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 오후 4시 35분,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대한민국이 보였습니다. 처음 보는 땅. 하지만 제 조상들이 살던 땅.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인천공항. 국정원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진혁 참사관님 환영합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검은 승합차에 탔습니다.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고속도로. 수많은 자동차들. 네온사인. 24시간 편의점. 여기가 대한민국. 차는 서울 외곽의 어느 시설로 향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통일부 산하보호시설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 조사 및 교육시설이죠.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참사관님은 신분이 특수하니까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12월.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북한 외무성 조직도를 그려주세요. 쿠바 주재 북한 공작원 명단을 알려주세요. 김정은 표창을 받은 3번의 공작,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매일 8시간씩 17년 외교관 생활을 모조리 털어냈습니다. 암호 체계, 공작금 루트, 무기 밀매 경로, 모든 것을. 이거 배신 아닌가요? 국정원 직원이 말했습니다. 배신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선택? 참사관님은 북한 체제가 아닌 인간다운 삶을 선택하신 겁니다. 크리스마스. 시설 식당에서 케이크가 나왔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북한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안 지냅니다. 딸이 케이크를 보고 울었습니다. 왜 우니? 너무 예뻐요. 아들은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이거 제 거예요? 응. 자유롭게 써도 돼. 아들이 인터넷을 켰습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구글. 세상에. 아내는 마트에 갔습니다. 여보, 여기 물건이 너무 많아요. 그래. 우유가 10종류나 돼요. 북한은 우유 자체가 없는데. 1월. 어머니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정원이 확인해 준 겁니다. 참사관님 어머니 정치범 수용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유감입니다. 괜찮습니다.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어머니 꿈을 꿨습니다. 진혁아, 왜 나를 버렸니? 어머니, 너 때문에 나는 여기서 죽는다.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2월.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죄책감이 크시군요. 제 때문에 어머니가. 하지만 평양 갔어도 결과는 같았을 겁니다. 참사관님도 숙청, 어머니도 연좌제. 그래도 자책하지 마세요. 참사관님은 살아남았고 가족을 지켰습니다. 3월. 한국어 교육. 북한말과 남한말이 많이 달랐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북한에서는 얼음과자라고 하죠? 네. 여기선 그냥 아이스크림이라고 해요. 동무는 안 쓰나요? 여기선 친구라고 해요. 동무는 북한 냄새 나요. 하나씩 배웠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새로운 문화를. 4월. 드디어 시설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자유입니다. 어디든 가세요. 서울거리로 나왔습니다. 광화문. 사람들이 걸어 다녔습니다. 웃고 떠들고 자유롭게. 누구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아메리카노 주세요. 네, 4,500원입니다. 돈을 냈습니다. 커피를 받았습니다.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42년 인생. 17년 외교관. 김정은 표창 3회. 그 모든 걸 버리고 어머니를 희생시키고 얻은 것. 자유. 비쌌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5월.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서울 외곽 작은 아파트. 첫날 밤, 네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우리 해냈어.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고생하셨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우릴 구해줘서. 그날 밤, 오랜만에 편히 잤습니다. 악몽 없이. 자유로운 잠. 2024년 6월. 한국에 온 지 7개월. 저는 서울의 한 통일 관련 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북한 전문가로. 아들은 대학 입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 국제 정치학 공부하고 싶어요. 왜? 북한을 바꾸고 싶어요. 할머니 같은 사람들을 구하고 싶어요. 딸은 고등학교에 다닙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북한이 어떠냐고. 뭐라고 했니? 지옥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왜? TV에서 보면 평양이 멋있다고, 김정은이 웃는다고. 그건 다 가짜야. 알아요. 저는 진짜를 봤으니까요. 아내는 한국어 학원에 다닙니다. 여보, 오늘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발음이 많이 좋아졌대요. 잘했어. 근데 가끔 북한 생각나요. 나도. 어머니 생각나요. 나도. 어느 날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참사관님, 어머니 소식입니다. 예, 돌아가셨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 자유로운 하늘.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며칠 후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으로서 경험을 나눠주세요. 강연장. 200명의 청중.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진혁입니다. 북한 외교관이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김정은으로부터 3번 표창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성공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그곳에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북한은 충성이 아닌 공포로 유지되는 체제입니다. 저는 탈출했습니다. 어머니를 희생시키고 조국을 배신하며.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대한민국에는 미래가 있으니까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젊은이, 나도 북에서 왔네. 6.25 때. 예. 고향이 어딘가? 평양입니다. 나도 평양일세. 대동강 근처. 노인이 손을 잡았습니다. 잘 왔네. 살아서 나온 게 용기일세.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서 통일을 이뤄야 하네. 그래야 북에 남은 사람들을 구하지. 예. 그래야죠. 2024년 11월. 탈북 1년. 가족과 함께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서울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불빛이 가득한 도시. 자유로운 사람들.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평양도 저렇게 예뻐요? 밤에는 불이 없어. 깜깜해. 왜요? 전기가 없으니까. 할머니는 거기 계셨던 거예요? 그래. 불쌍해요. 그래. 불쌍하지.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커서 꼭 북한을 바꿀게요. 어떻게? 통일이요. 평화적으로. 그래. 그렇게 되면 좋겠다.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뉴스에서 북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화면에 김정은이 나왔습니다. 옛 상사. 저에게 표창을 주던 사람. 이제는 남의 나라 독재자. TV를 껐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제가 선택한 나라. 이게 맞다. 후회 없습니다. 17년 외교관 생활. 김정은 표창 3회. 어머니의 희생. 그 모든 대가로 얻은 것. 자유. 비쌌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러분, 저는 북한 외교관이었습니다. 체제의 수혜자였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북한에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과거에는 배고픔 때문에 탈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래가 없어서 탈북합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도 자녀에게 물려줄 것은 억압과 감시뿐인 사회. 그곳에서 벗어나는 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한 선택입니다. 저는 지금 자유롭습니다. 북에 남은 2,500만 동포들도 언젠가 이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이 되어 같은 하늘 아래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날까지 저는 여기서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북한의 실체를, 자유의 소중함을.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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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대한민국이 보였습니다. 처음 보는 땅. 하지만 제 조상들이 살던 땅.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인천공항. 국정원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진혁 참사관님 환영합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검은 승합차에 탔습니다.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고속도로. 수많은 자동차들. 네온사인. 24시간 편의점. 여기가 대한민국. 차는 서울 외곽의 어느 시설로 향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통일부 산하보호시설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 조사 및 교육시설이죠.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참사관님은 신분이 특수하니까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12월.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북한 외무성 조직도를 그려주세요. 쿠바 주재 북한 공작원 명단을 알려주세요. 김정은 표창을 받은 3번의 공작,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매일 8시간씩 17년 외교관 생활을 모조리 털어냈습니다. 암호 체계, 공작금 루트, 무기 밀매 경로. 모든 것을. 이거 배신 아닌가요? 국정원 직원이 말했습니다. 배신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선택? 참사관님은 북한 체제가 아닌 인간다운 삶을 선택하신 겁니다. 크리스마스. 시설 식당에서 케이크가 나왔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북한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안 지냅니다. 딸이 케이크를 보고 울었습니다. 왜 우니? 너무 예뻐요. 아들은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이거 제 거예요? 응. 자유롭게 써도 돼. 아들이 인터넷을 켰습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구글. 세상에. 아내는 마트에 갔습니다. 여보, 여기 물건이 너무 많아요. 그래? 우유가 10종류나 돼요. 북한은 우유 자체가 없는데. 1월. 어머니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정원이 확인해 준 겁니다. 참사관님 어머니 정치범 수용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유감입니다. 괜찮습니다.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어머니 꿈을 꿨습니다. 진혁아, 왜 나를 버렸니? 어머니, 너 때문에 나는 여기서 죽는다.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2월.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죄책감이 크시군요. 제 때문에 어머니가. 하지만 평양 갔어도 결과는 같았을 겁니다. 참사관님도 숙청, 어머니도 연좌제. 그래도 자책하지 마세요. 참사관님은 살아남았고 가족을 지켰습니다. 3월. 한국어 교육. 북한말과 남한말이 많이 달랐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북한에서는 얼음과자라고 하죠? 네. 여기선 그냥 아이스크림이라고 해요. 동무는 안 쓰나요? 여기선 친구라고 해요. 동무는 북한 냄새 나요. 하나씩 배웠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새로운 문화를. 4월. 드디어 시설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자유입니다. 어디든 가세요. 서울거리로 나왔습니다. 광화문. 사람들이 걸어 다녔습니다. 웃고 떠들고 자유롭게.
누구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아메리카노 주세요. 네, 4,500원입니다. 돈을 냈습니다. 커피를 받았습니다.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42년 인생, 17년 외교관, 김정은 표창 3회. 그 모든 걸 버리고 어머니를 희생시키고 얻은 것, 자유, 비쌌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5월,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서울 외곽 작은 아파트. 첫날 밤, 네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우리 해냈어.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고생하셨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우릴 구해줘서. 그날 밤, 오랜만에 편히 잤습니다. 악몽 없이 자유로운 잠. 2024년 6월, 한국에 온 지 7개월. 저는 서울의 한 통일 관련 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북한 전문가로. 아들은 대학 입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 국제 정치학 공부하고 싶어요. 왜? 북한을 바꾸고 싶어요. 할머니 같은 사람들을 구하고 싶어요. 딸은 고등학교에 다닙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북한이 어떠냐고. 뭐라고 했니? 지옥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왜? TV에서 보면 평양이 멋있다고, 김정은이 웃는다고. 그건 다 가짜야. 알아요. 저는 진짜를 봤으니까요. 아내는 한국어 학원에 다닙니다. 여보, 오늘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발음이 많이 좋아졌대요. 잘했어. 근데 가끔 북한 생각나요. 나도. 어머니 생각나요. 나도. 어느 날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참사관님, 어머니 소식입니다. 예, 돌아가셨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 자유로운 하늘.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며칠 후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으로서 경험을 나눠주세요. 강연장, 200명의 청중.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진혁입니다. 북한 외교관이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김정은으로부터 3번 표창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성공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그곳에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북한은 충성이 아닌 공포로 유지되는 체제입니다. 저는 탈출했습니다. 어머니를 희생시키고 조국을 배신하며.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대한민국에는 미래가 있으니까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젊은이, 나도 북에서 왔네. 6.25 때. 예. 고향이 어딘가? 평양입니다. 나도 평양 일세. 대동강 근처. 노인이 손을 잡았습니다. 잘 왔네. 살아서 나온 게 용기일세.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서 통일을 이뤄야 하네. 그래야 북에 남은 사람들을 구하지. 예. 그래야죠. 2024년 11월. 탈북 1년. 가족과 함께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서울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불빛이 가득한 도시. 자유로운 사람들.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평양도 저렇게 예뻐요? 밤에는 불이 없어. 깜깜해. 왜요? 전기가 없으니까. 할머니는 거기 계셨던 거예요? 그래. 불쌍해요. 그래. 불쌍하지.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커서 꼭 북한을 바꿀게요. 어떻게? 통일이요. 평화적으로. 그래. 그렇게 되면 좋겠다.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뉴스에서 북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화면에 김정은이 나왔습니다. 옛 상사.
저에게 표창을 주던 사람. 이제는 남의 나라 독재자. TV를 껐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제가 선택한 나라. 이게 맞다. 후회 없습니다. 17년 외교관 생활. 김정은 표창 3회. 어머니의 희생. 그 모든 대가로 얻은 것. 자유. 비쌌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러분, 저는 북한 외교관이었습니다. 체제의 수혜자였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북한에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과거에는 배고픔 때문에 탈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래가 없어서 탈북합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도 자녀에게 물려줄 것은 억압과 감시뿐인 사회. 그곳에서 벗어나는 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한 선택입니다. 저는 지금 자유롭습니다. 북에 남은 2,500만 동포들도 언젠가 이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이 되어 같은 하늘 아래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날까지 저는 여기서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북한의 실체를, 자유의 소중함을.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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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